첫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보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저 위에다가 얹어놓고 어느 후보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어느 후보가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해줄지 그것을 저 위에 달아놓고 바로 후보를 평가해 주십시오. 어느 후보가 신중적이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넘겨주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다툼으로 넘어가도록 속국으로 만들지를 저 위에 달아보고 평가해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위기라 그랬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여 년간 그 짧은 기간에 민주화해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1987 때 친선제로 바꾸어서 이렇게 주권을 찾았는데 지금 투표를 통해서 도둑맞고 있는 이 주권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가 독재하고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 이런 일은 여러분 판사마저도 탄핵하고 판사가 입법부에 종속화되고 행정부에 종속화되는 순간 이 땅은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고발당하고 법원에 갔는데 그 법원의 판사가 뭐합니까? 마지막 심판을 땅땅땅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 있으면 지옥 있다면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겠지만 이 땅에서는 사법부 판사가 판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노명스님이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달아보십시오. 어느 후보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이 법치를 존중할지 어느 후보가 개인의 이런 법적인 보호를 해줄지 저 위에 달아보시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은행이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불법 저지르면 안 되고 법을 잘 지켜라. 도덕을 잘 지켜라. 가족들에게 상용하지 말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자 한다면 대선 후보 중에 저 위에 달아서 어느 후보가 정직하고 어느 후보가 교육적으로 반듯한 후보인지 저 위에 달아보고 모든 학교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께서 그걸 기준으로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BTS의 나라, 카리나의 나라, 그리고 블랙핑크의 나라, 삼성의 나라, 삼성, LG, 현대, SK, 롯데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 민주화가 승부한 나라, 이런 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당신들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물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후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국제적 손짓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줄 후보를 저 위에 달아서 채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후보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정치가 살아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반듯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저희 나라 대통령 어떤 사람이가 묻고들라 캐면 캘수록 거짓말과 추악스러운 그런 대명사의 대통령이 아니라 캐면 캘수록 이감이 넘쳐나고 캐면 캘수록 정직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지금까지 1시간 연설했지만 단 한 번도 선거법에 위배된 특정 후보를 조명한 적도 없고 지지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건강 최시한 대통령 후보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제시했던 가치들 바로 전쟁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서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갈 후보 법치를 존중해달라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장한 중에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라야 될 보편적 가치들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싫다 어떤 후보가 나는 싫다라고 한다면 그 후보는 안보를 위협할 후보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후보이고 도덕성과 공정법치를 무너뜨리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끝으로 저는 55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걱정되겠습니까? 우리 자식 세대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바로 2030 청년 여러분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또 앞으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업가가 존중되어서 바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더욱더 민주주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 물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연설을 듣고 계시는 40, 50, 60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제발 6.3 당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번 뉴스에 원웨이닷컴 전환기 뉴스 언론에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일 투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지지한 후보를 투표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월 3일날 운이 대한민국이 침몰하느냐 다시 살아넘쳐서 다시 살아나서 안보가 튼튼한 나라 성종이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건들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공정과 상식 약자도 존중받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뭐냐?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입니다. 이게 6월 16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이화한 내용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만약 이번에 부정선거로 그 정당 아시죠? 한 의원이 카카오톡 검열을 이야기해서 그 정당의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마저도 검열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중국 같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겁니다. 자유대학, 예쁜 등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반대를 외쳐왔던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대학생들은 내란 선전 선동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되어서 탄압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그래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이 정당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2020년 블랙 시위 때부터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싸워오신 그런 청년분이 계시는데요.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던,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제가 조금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사전 투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를 다들 아시는데, 저도 이번에 진짜 살신 성인하는 그 자세로 사전 투표의 문제점을 좀 파헤치려고 제가 제 한 표 희생한다는 각오로 사전 투표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참여를 했는데 진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파헤치자는 마음으로 진짜 열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중에서도 열사가 한 분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신분증을 갖고 투표지를 받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신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신원 확인을 뭐 지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문이 있고, 그리고 지문 말고 이제 전자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전자 사인하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내린 적이 없는데, 그 투표 사무관이 마스크를 내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도 선관위에서는 뭐 대리 투표, 뭐 남자가 이제 투표해야 되는데 여자분이 하시고, 이런 그 케이스도 지동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사소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탄핵 재판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도태호 변호사, 그 2020년부터 박주원 변호사님하고 도태호 변호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도태호 변호사가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사전투표, 관외투표는 전국에 3,500개의 투표소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250개의 개표소로 그 투표함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단순 계산으로 동선이 87만 개가 나옵니다. 87만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니 그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감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입법부에서 법이 그렇게 정해 있으니까 우리 선관위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바꾸려면은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려면은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0년대 사전 투표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모두 다 음모론 취급하고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는 한 명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그래도 희망을 본 거는 진짜 현역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사전 투표 폐지하겠다라는 입법 이런 그 제안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사전투표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선 분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투표를 해야 되겠으면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당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집회를 하고 오게 계시고 올해도 배명되신 분들 중에서도 탄핵 뭐 이런 절차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집회하시면서 많이 지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집회하고 여기서 목소리 내는 거 상당히 지쳐요. 저도 굉장히 지치는데 근데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탄핵 결과 발표 나올 때도 굉장히 낙심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장기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입법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법부가 바뀌려면은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바뀌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겠다 이 목소리를 계시는 곳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우리는 사전 투표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을 투표하겠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끝내고 듣고 싶은데 10시까지 이게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빨리 못하면 집회 신고를 하신 그 측 세계로 거기에서 이제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 의자 있죠? 이 의자를 여기 단상 앞으로 아니야 단상 앞이 아니라 인도로 다 가지고